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7월 26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올릴 제목은 한동훈 대표는 국익과 민생을 생각하며 일을 해야만 라는 제목으로 올려보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탁월한 팀워크를 가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고 지난 5년을 넘어 이 정부는 15년을 앞서간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방산업, 원전수주, 그리고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선박 등이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간상 그렇고 한동훈 신임 대표에게 참 기대가 됩니다. 그가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에 범죄율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살인사건, 폭력사건. 그러나 그가 한마디 사형이란 단어를 언급함으로써 멈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더 이상 그런 길거리의 살해사건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공약으로 내세운 국회의원 250명으로 축소, 그리고 국회의원 특권을 없애겠다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참 기대가 됩니다. 아예 이참에 국회의원 100명 미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거미꼬리 독사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독사, 뱀이 그 꼬리가 거미 모양을 하게 됩니다. 이란 서부 지역에 서식하는 뱀인데 바위 틈에 숨어 있고 그 꼬리를 입 앞에다가 대고 거미 모양을 만들어서 살랑살랑 움직입니다. 지나가는 새가 그것을 잡먹으려고 덤벼들었다가 잡혀먹는 그런 독특한 뱀입니다. 저는 한국에 잠시 머물 때마다 여러 도시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가보면은 상가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상가주택, 상가빌딩. 이러한 상가가 즐비하게 있게 되면은 지방에 있는 돈을 가진 사람들도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좀 더 보태자면은 지방 소멸에 부추기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되기도 하죠. 지방 소멸. 긴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리더의 핵심은 판단력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리더의 핵심은 판단력. 한동훈 대표는 개인의 자질이나 지식 면에서 인정합니다. 다만 정치 경험으로 인해서 분열이 있지 않을까, 그것이 걱정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력이 시험대에 오른 2년이 되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판단력은 자질, 기질, 그리고 경험입니다. 이것이 체질화가 되어야 아주 좋은 훌륭한 정치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나라 교육이나 성장 과정에 자세히 보면은 선진국의 그런 정치인들에 비해서 좀 불안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것이 너무 과소평가가 아닌가 말씀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정치인들이 해왔던 그 일들을 보십시오. 그래야 그 나라가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개선돼야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온통 정치인들이 국익과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일한다기보다는 무슨 이념을
자랑하는, 갈라져서 자랑하는 그러한 학술 무대와 같은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걸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이 굶어 죽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체험으로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젊은 지식인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사회주의가 답이다, 공산주의가 답이다, 이런 주장들을 너무 자주 남발합니다. 아주 똑똑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살아보면은 자본주의가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개선한 것이 자유시장 경제, 그 터전 위에서 복지를 누리는 것이죠. 그 복지, 공공서비스,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럽의 그런 슈퍼마켓이나 카페도 일종의 공공 사업이라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슈퍼에서 하루 3시간 파트타임 일을 했습니다. 당시에 거의 다 파트타임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 슈퍼 하나에 200명, 300명이 일을 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기업 시스템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한 말입니다. 성경에는 지혜로운 왕이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솔로몬 왕인데, 그는 기도하기를 지식을 달라, 무슨 건강을 달라, 돈을 달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달라라고 했습니다. 지혜는 판단력과 결단력입니다. 지혜는 반드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두 창기가 나오는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 창기는 밤에 잠을 자다 자기 아이를 죽이고 말았죠. 숨이 막혀서 죽었는데, 그 죽고 나니까 옆에 있는 그 창기의 아이와 죽은 아이를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분쟁이 되었고, 결국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지혜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판가름이 나지 않죠.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판단과 결단이죠.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각각 나눠주라 합니다. 신모는 모성이 발동되는 것이죠. 어떻게 자기 아이를 자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 여인에게 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답을 냈습니다. 성경에는 이사야서 3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어진 왕이죠. 그가 기도하기를 자기 목숨을 더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15년이란 생명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그 이웃나라 바벨론의 사신이 찾아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자 기분이 좋아서 그는 국가 곳간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병기 창고를 다 보여줍니다. 누구 생각나나요? 전직 대통령 한 사람이 생각나죠? 자기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기밀을 적국의 리더한테 그것을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은 그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그런 실수로 인해서 이사야서 39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 히스기야 너가 자랑한 그 많은 보물과 무기들은 모두 바벨론에게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한 지도자가 한 일이 그 나라가 멸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하게 됩니다. 잘못을 하죠. 많은 잘못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개인이든 국가든 그 집단적이든 간에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국가 기밀은 물론이고 그 나라의 기관 산업의 중요한 핵심들을 적국에 넘기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을 파기시키고 국력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청래 그리고 박지원 같은 이런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주사파 세력 그리고 막무가내로 지지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냐면은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부가 잘못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아니고 뭐 전 세계 경제 불황이 와서 우리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고통도 축복인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재앙도 우리가 원한 것이고 우리 땅에 핵폭탄이 떨어지는 것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듣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 영국 속담에 지혜는 들음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리고 실수, 아픔은 말에서 나온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국민된 도리를 우리가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것도 반성해 보셔야 할 때입니다. 저희 유튜버를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주말 되시십시오. 건강하십시오. 항상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